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 없이 동갑내기 남편과 이혼한 33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의 어이없는 횡포 때문에 이혼했어요. 구독자분들이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댁에서는 저에게 시조카를 키워주길 바랬어요. 물론 처음에는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았죠.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가 점점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 있으면 이용만 당하겠다는 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예요. 남편은 같은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내근직 직원입니다. 몰래 연애를 4년이나 하다가 결혼했는데 제가 대학병원 3교대를 해야 하니 병원 근처에서 신혼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는 친정이 지방인 대신 시댁은 가까이 살았고요. 남편에게는 저 결혼할 때부터 자기 누나 얘기를 많이 한 편이에요. 남편은 남매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늘 누나를 마음 아파하고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 집안에서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저도 조금 놀란 건 뭐냐면요. 시누이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2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혼자 키우는 이유가 있었겠거니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이 아이는 아기 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며 키웠다고 들었어요. 혼자 키운 이유는 처음 남자랑 결혼도 아니었고 동거하다가 아이 낳고 헤어졌다 들었습니다. 애 낳고 어쩌고 할 때는 정신이 없다가 아이가 조금 크니까 시누이가 그전까지는 집에서 놀다가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대요. 애기한테 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우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네요. 어쨌든 그래서 시누이는 그때부터 쭉 자기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도 일을 해야 할 형편이다 보니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했대요. 시누이가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남편은 시누이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 했어요. 남편이 워낙 자기 누나가 각별하다는 건 저에게도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자기 챙겨주는 남동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아빠 다음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였겠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랑 결혼 앞두고 혼자 아이 키우는 누나를 참 많이도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누나에게 미안하다면서 결혼해도 조카를 살뜰히 챙기고 싶다는 말도 저에게 꽤나 자주 했어요. 우리 누나 마음에 너무 걸린다. 나이도 아직 젊은데 창창한 앞날을 애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게 불쌍해 죽겠어. 근데 형민 씨 누나는 왜 그리 어린 나이에 애를 낳은 거야? 애 아빠는 아예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저리 아들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지금이야 어려서 그렇다지만 나중에 사춘기 돼봐라. 엄마가 감당이 되겠어? 애 아빠는 연락 두절된 지 오래야. 누나가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불장난으로 낳아놓은 거지 뭐. 그래도 우리 누나는 자기가 낳아서 책임지잖아. 도망간 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조카니까 내가 잘 챙겨주고 싶어. 그래, 나도 같이 잘 챙겨줄게. 듣고 보니 형민 씨 누나가 참 대단하네. 혼자서라도 자기 아이 책임지려고 하고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다. 그때는 시누이를 만나기 전이라 혼자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듣기만 했을 때는 아주 착실하게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로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자기 누나를 챙겨준다는 그 말이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생각하는 챙김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챙긴다는 건 단순히 자기 조카를 예뻐하고
무슨 날에 챙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결혼 약속하고 인사하러 가서 예비 시가 식구들을 봤는데 뭔가 제 머리로 상상하던 이미지랑 뭔가 다르더라고요. 신우이가 퇴근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신우와 신우 아이를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4살짜리 아이 키우는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신우이 처음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30대인 걸 감안해도 큰 키와 화려한 외모에 길게 가꾼 화려한 손톱과 진한 화장, 게다가 치렁치렁한 웨이브 머리까지요. 그런데 아이는 내복 차림으로 입혀서 왔더라고요. 가만 보니 아이가 좀 꾀재재해 보였습니다. 가슴 앞서패는 언제 붙었는지 모르는 음료수 자국에 떡진 머리. 아이니까 그렇다 쳐도 위생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아이 손톱은 언제 잘랐는지 모르게 길어 있었고 발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소아과 병동에서 오래 근무를 한지라 자연스레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데 세 돌이 안 된 아이치고는 체중도 키도 작아 보였고요. 제 눈길을 의식한 어머니가 민망했는지 신우이를 살짝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얘, 너는 아무리 그래도 애 옷은 좀 제대로 입혀서 왔어야지. 오늘 형민이 결혼할 예비신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애를 왜 이렇게 데려와? 어? 아이고 동현아, 이리 와봐. 할미랑 저번 가서 동현이 옷이나 한번 찾아보자. 어머니는 조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 옷을 입혀서 나오셨어요. 아이 상태가 좀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할까 했지만 결혼 전인이 오지랖 부리기는 뭐해 그냥 넘어갔는데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제가 신우이 아이를 꼬치꼬치 캐물어가며 챙길 자리는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저의 직업이 간호사라는 사실을 자기 동생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말이 없이 있다가 나중에 차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궁금한 걸 묻더라고요. 올케는 간호사 일을 오래 했는가 봐? 네, 그렇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계속 했으니 뭐 꽤나 오래됐다고 봐야겠죠. 처음에 내 동생이 병원 취직했을 때 우리 가족들 병원 뒷배 생겼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는 간호사 올케가 들어와서 더 잘됐다 싶네. 그럼 나중에 혹시 아픈 사람 생기면 올케가 우선적으로 편히 봐주고 그럴 수 있나? 갑작스런 물음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능했는지 몰라도 요즘에 어디 가족이라고 병상을 미리 빼고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도 가족 찬스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수님 예약 잡는 거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왜요, 형님? 가족 중에는 아픈 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가족은 진료비도 좀 할인되고 그런가? 아니, 사실 내 아들이 병치레를 진짜 자주 하거든. 동네 병원 다니다가 병 키워서 입원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이야. 올케가 소아과 병동이라니까 너무 잘됐다 싶네. 왠지 올케 써먹을 일이 많겠어. 저를 써먹겠다는 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뭐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신우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뭐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간호대 나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니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랑인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 짝으로 저만한 며느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반대는 당연히 없었고요. 무난히 결혼했고 남들 하는 것 다 비슷하게 해가며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결혼에 간섭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는 쪽이라 결혼 준비하면서도 딱히 트러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하기 전이 아니라 하고 나서가 문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 집안에서 신우이가 왜 아픈 손가락이자 골칫거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몰랐어요.
시초가 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게 뭔가 싶은 일이 자꾸 생기더군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아침 근무를 마치고 오는데 신우이가 그 아침에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만 신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케, 올케, 나 좀 도와주라. 우리 동현이가 많이 아파, 올케. 나 출근해야 하는데 도저히 병원 갈 시간 없어서 지금 올케네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 네? 동현이가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형님? 아이가 아파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하루 쉬고 병원을 데려가면 될 일이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우리 집을 오고 있다는 사람에게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중이기도 했고요. 동윤이가 어제부터 엄청 열이 났어. 감기 같지는 않아서 일단 해열제 먹이고 재웠는데 새벽 내내 애가 잠도 못 자고 앓더라고. 올케가 간호사니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올케 집으로 가려고. 나 출근도 해야 해서 오늘 하루만 올케한테 부탁해도 되지? 형민이한테 물어보니까 올케 오늘 야간 근무라 비번이라면서. 신우이는 벌써 남편하고 통화까지 했더라고요. 저 들어오기 전에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있었을 테니 미리 물어본 듯 했습니다. 아, 네. 그건 그런데 설마 동현이를 오늘 하루 종일이요? 저도 근무하고 들어오면 잠을 좀 자야 하는데. 암튼 동현이 아프다니까 제가 상태 좀 볼게요. 데리고 오세요. 네. 역시 간호사 올케가 있으니 좋네. 지금 거의 다 왔어, 올케? 조금 있으니 신우이가 조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를 양말도 안 신기고 내복 차림에 패딩을 입혀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도 젖어 있고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열을 재보니 거의 39도였어요. 해열제를 먹인데도 제가 케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응급실로 가야죠. 여기 올 게 아니라요. 오늘 꼭 출근해야 해요? 회사에는 아이 아프다고 말하고 애부터 챙기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우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회사에서는 자기가 애엄마라는 걸 모른답니다. 올케,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는 저 결혼 안 한 싱글인 줄 알아. 당연히 애 있는 줄도 모르고. 저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조건이 미혼이었어. 애 때문에 업무에 지장받을 수 있는 유부녀는 안 뽑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나 싱글인 줄 아는 회사에다가 아들 때문에 직장 쉬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 올케, 나 사정 좀 봐줘. 오늘만 우리 동윤이 좀 부탁하자, 응? 아, 참. 일단 알았어요, 형님. 동윤이는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올게요. 근데 형님, A는 엄마를 안 뽑겠다는 회사가 그리 좋은 회사로 보이지는 않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입사 조건을 내건데요. 나는 계약직이잖아. 무조건 의뢰 입장이냐 어쩌겠어. 암튼 내가 정규직 될 때까지는 필사적으로 감춰야 해. 사전에 결제 없이 이런 갑작스런 휴가는 절대 못 낸다니까. 우리 동현이 오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부탁해. 나 이만 회사 늦을 것 같아서 가볼게.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는 회사에 늦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밤새 근무하다 녹초가 된 몸이었지만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조카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옷만 갈아입힌 후 아이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거야 감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아이 영양 상태와 청결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늘 주시하고 있었던 터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저에게 아이 엄마냐며 묻는데 눈빛이 뭔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엄마는 따로 있고 아이 외숙모라고 했죠. 간호사는 그제야 얼굴을 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이 많이 밀렸네요. 신생아 때 맞아야 하는 건 거의 맞았는데 2차, 3차 필요한 것들은 지금 안 맞으면 나중에 학교 가기 전에 몰아서 맞아야 해요. 아기 감기 떨어지면 병원에 데리고 와서 맞추셔야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체중이 너무 덜 나가요. 아이 영양이 안 좋으면 당연히 잔병 치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신경 쓰라고 아이 엄마에게 전달해 주셔요. 병원 간호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간호사이니 잘 알죠. 다행히 조카는 그날 제가 잘 보살펴서인지 저녁 무렵에는 거의 열도 떨어지고 회복을 했어요. 출근한 남편이 조카 아이를 보고 얼마나 안쓰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안쓰럽지만 시누이는 참 밉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거의 방목하다시피 하니까요. 차라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먹을 거라도 챙겨줄 텐데 굳이 신우가 나가서 애랑 둘이 사는 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이가 아프기만 하면 저에게 먼저 득달같이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그리 시간은 잘 맞추는지 꼭 제가 비번인 날만 골라서 아이를 갖다 맡기는데 솔직히 정말 힘들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신우이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내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리 매몰찬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때는 조카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애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아픈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보면서 서서히 아이들을 예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아기도 낳기 싫었지만 일하면서 내 아기도 갖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병동에 있다 보니까 조카 아이 비위도 잘 맞추고 케어를 잘했겠죠. 그러니 조카도 숙모인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시누이는 그걸 핑계로 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어요. 옳게. 우리 동윤이가 내 말은 안 들어도 옳게 말은 듣네? 저번에도 옳게가 야채 잘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했다면서? 아이의 시금치 먹는 거 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원래 동윤이 원래 편식 엄청 심한 애였거든? 옳게가 아무래도 애들 보는 노하우가 있는가 봐?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 그냥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윤이 엄마는 형님이잖아요. 저보다는 형님 말을 따르게 해야죠. 형님도 동윤이한테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확히 구분해서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형님은 애가 때만 쓰면 손에 핸드폰 쥐어주시던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알지. 왜 모르겠어. 근데 애가 울고불고 난리치면 미치겠는데 어쩌라고. 암튼 올케는 나중에 애 낳으면 엄청 잘 키우겠네. 부럽다. 우리 동현이도 올케가 키워주면 진짜 잘 클 것 같은데. 어머 형님. 농담이라도 동현이 듣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엄마가 그럼 되겠어요? 형님도 엄마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어른 된다고 생각하고 동윤이 사랑으로 키우셔야죠. 신우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면 제가 때때로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애를 잘 본다며 축켜 세워주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전부 의도가 있는 말이었어요. 원래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많이 병치레를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조카가 워낙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더라고요. 저에게 아이 아플 때마다 당연한 듯 봐달라는 말을 하고 자기 회사 핑계를 대는데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남편과도 종종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봐야지. 형님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종일 병원에서 시달리다가 퇴근하면 쉬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 쉬는 날 매번 득달같이 자기 애를 맡기는 거야? 내가 거절하기 뭐한데 당신이라도 좀 형님한테 얘기를 해봐. 아이 참 그거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래.
우리 동현이가 좀 순한 애야? 아플 때만 맡기는 건데 뭐 어때? 당신이 간호사니까 우리 누나도 마음이 놓이니까 그렇지. 자주도 아닌데 당신이 좀 봐줘라. 자주가 아니니까 봐주라니. 나는 종일 일하고 와서 쉬는 날 또 당신 조카까지 봐줘야 하는 사람인 거야? 당신 조카니까 당신이 보던가. 금방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맡겨서 저녁 늦게 오는 건데 자기 애 맡겨놓고 안 미안한가? 저번에는 술까지 먹고 와서 애 찾아가더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맨날 조카 봐주는 줄 알겠다. 당신 이 정도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야? 우리 동현이가 아빠도 없이 크는 게 불쌍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잖아. 우리 누나가 애 키우는데 서툴러서 동현이 제대로 케어도 못하는 건 나도 알아. 내가 맨날 애 아니잖아. 우리 동현이 아플 때만 당신이 좀 봐주면 좋겠어. 당신 근무해야 하는 날은 내가 휴가라도 내서 보면 되는 거잖아. 부탁 좀 하자. 남편 부탁에 저는 마지못해 조카 아이가 아플 때, 그것도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 부탁하면 봐주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제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툭 하면 아이를 맡기고 오늘은 어디가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못 보내니 신경 좀 써달라고 무작정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고맙다는 말을 뻔질나게 해요. 올케가 간호사로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아들 봐줄 수 있지? 동은이가 좀 미열이 있어서 오늘 어린이집 안 보내려고 해. 하루만 부탁하자. 하지만 아이가 그다지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을 재보니 미열 수준도 아니었고요. 형님, 이 정도면 어린이집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지금 힘들어서요. 오늘은 근무하기 전에 쉬어야 해요. 그러지 말고 좀 봐줘. 동은이 저러다가 갑자기 확 열오르면 어떡해. 나 오늘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늦지 않게 올게. 고마워 매번. 아프지 않을 때는 자기 볼일 보고 놀러 다닌답시고 아이를 아주 밥 먹듯이 맡기더군요.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간다고 시어머니와 저에게 돌아가며 애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일이 있어 안 된다 했죠. 형님, 죄송한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제가 병원에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요. 그리고 형님, 이건 아니죠. 여행 가는데 애도 못 데려가고 봐줄 사람 없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애 떠넘기면 저는 어쩌라고요. 제 일상 다 포기하고 형님 애만 봐줘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시누이 역시 아주 정색을 하고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리 매정하냐? 올케 나중에 애 낳아봐. 지금은 애가 없으니 내 심정을 모르지.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만한 사람이 왜 안 된다는 말만 하냐고. 우리 동은이도 다른 사람보다 올케를 따르고 좋아하니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다다다 따지고 들더라고요. 결국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 있던 남편과 어머니까지 끼어들어서 저 피곤하지 않게 돌아가며 봐주겠다고 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시누이가 매번 자기도 감당 못하는 자기 새끼 두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 얄밉기만 했습니다. 근 2년 넘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 지금 봄으로 들어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저도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힘드니 들어서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참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아이가 왜 안 서냐며 들들 볶으시더니만 나중에는 동은이를 남편 밑으로 양자로 들이면 어떻겠냐는 황당한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너희 차라리 동윤이를 니들 호적에 올리고 키우는 건 어떠냐? 우리 동윤이가 너를 잘 따르잖아. 지금이야 어른이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교 가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당하면 나는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지 뭐니. 우리 딸도 평생 저리 살 수는 없는데 어찌 한번 생각 좀 해볼래? 네? 어머니도 참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어찌 하세요.
제 가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내가 낳은 내 자식 키워야죠, 어머니. 아유, 알았다. 그냥 해본 말이야. 암튼 생각은 해봐. 요즘에는 조카도 양자로 많이들 들이더라. 아들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니 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 더럽고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신우이가 무턱대고 저에게 아이 맡기는 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놀러 다니면서 아이를 저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아주 당연한 듯 봐달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다 너무한다 싶어 제가 처음 신우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신우이가 회사 워크숍에 가야 하니 아이를 무려 3일간이나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회사에서 워크숍을 주말을 껴서 가나요? 저도 직장 생활에서 알지만 워크숍을 주말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워크숍 간다고 개인의 주말을 뺏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회사가 직원들 휴일도 함부로 생각하나 싶었고 여건이 안 되는데 아이 떼어놓고 꼭 회사 워크숍을 가야 한다는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주말에 근무가 있어요. 3일 내내는 못 보니까 어머니께 부탁드려봐요. 하루 정도는 봐드릴게요. 올케, 올케는 이래도 오빠는 주말에 쉬잖아. 그럼 오빠들아 잠깐 보게 하고 올케가 퇴근해서 챙겨주면 되지. 엄마는 주말에도 일하신대서 안 된다는데 어쩌라는 거야. 나 워크숍에 애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 정규직 되려면 꼭 참석해야 하는 워크숍이야. 이번에는 올케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이번만 진짜 부탁할게, 올케. 난감했지만 사정사정하는 신우이에게 다음부터는 대책 없이 애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저 형님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은이 아프다고 할 때 군소리 안 하고 봐준 거고요. 근데 형님, 알다시피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쉬는 날은 좀 쉬어야 하는데 매번 애를 봐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앞으로는 피치 못할 일 아니면 저한테 동인이 봐달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올케. 나도 알아.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저는 중요한 워크숍이라는 신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돌아오는 날 제가 신우이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연찮게 신우이 SNS를 봤다가 참 못 볼 꼴을 봤네요. 신우이는 워크숍을 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인지는 모르지만 관광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워크숍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어요. 뭐 딱 보니 남자랑 놀러 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애를 맡긴 거구나 싶었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아이 찾으러 온 신우이에게 저도 한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회사 워크숍 아니라 웬 남자랑 여행을 가셨던데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제가 뭐 형님 남자 만나는 거 못마땅해 할 사람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맡기는데 솔직하게 얘기는 하셨어야죠.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니만 아예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옳게. 내가 얼마나 미안하면 거짓말을 했겠어. 나도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이고 지금 사내 연애 하고 있어. 아마 조만간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동훈이를 내가 데리고 여행 갈 수는 없잖아. 분명 축하할 일인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겠구나 싶었죠. 형님, 결혼하면 잘된 일인데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근데 결혼하겠다는 그분은 혹시 형님이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거죠? 순간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우이 보면서 아, 애가 있다는 걸 말하지 못했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야지. 아직은 나 싱글인 줄 알아. 뭐 기회가 되어야 얘기를 할 텐데 고민 중이긴 해. 시간이 흐르면 더 말하기 힘든 법이죠. 처음 시작할 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형님을 아끼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라면 애가 있다고 해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게 싫다면 인연이 아닌 거고요. 누가 그걸 몰라? 근데 그 남자가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꿀리는데 애까지 있어봐라. 결혼이 되겠어? 어머 형님, 그렇다고 자식 있는 걸 숨겨요? 그건 사기 결혼이죠. 결혼 상대 만난 건 축하할 일이지만 동인이 문제는 엄마로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리 말하면서도 기분이 참 떨떠름했습니다. 어찌 얼굴 하나는 반반해서 남자를 꼬시긴 했나 본데 저는 조카 아이를 생각하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기 재혼해서 남자랑 살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자식이 있다는 걸 감추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후로 신우이는 그 남자와 정말 재혼 절차를 진행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댁에 인사까지 하러 왔는데 그날 저는 부르지도 않고 남편만 불러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했냐고요? 시어머니가 동윤이를 봐달라기에 집에서 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온 식구가 고의로 조카의 존재를 애써 감추려는 듯 했고요. 그날 남편과도 심하게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애 봐주는 존재로 들어왔느냐고 따졌죠. 그리고 왜 신우이 예비 남편에게 아이의 존재를 감추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우리 누나 이번 혼사 꼭 성사해야 해. 동현이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 떨어져 살더라도 어쩔 수 없어. 누나가 애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애를 데리고 살든 말든 어쨌든 당신 누나가 애 있다는 건 알아야지. 그건 둘이 결정할 문제지. 가족이 똘똘 뭉쳐서 애 존재를 감출 일은 아니야. 오늘 당신은 우리 애가 아파서 못 왔다고 적당히 둘러댔어. 당분간 우리 누나 결혼할 때까지는 당신이 동현이 엄마인 척 해줄 수 없을까? 아주 이 집안 식구들이 신우이 시집 보내겠다고 단체로 미친 듯 했습니다.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당신 가족들이 단체로 하는 사기극에 가담할 생각 없어. 엄마 좋아하네. 내 핏줄 섞인 친조카도 아니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남남인 남의 조카인데 뭐가 어째?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우리 이혼이야. 알겠어? 하지만 이 일은 약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비롯한 신우이의 진짜 꿍꿍이가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모처럼 쉬는 비번날에 시어머니가 굳이 우리 집에 할 말이 있다며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는 얼굴을 보지도 못한 신우이 예비 남편과 나를 잡았다는 말을 하시며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딸 결혼 말이야. 지금 나이에 기회 놓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없을 듯해. 듣자니까 네가 우리 동윤이 엄마 노릇 해달라는 건 싫다고 했다며? 예, 그러지 말어. 가족끼리 매정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딴 거 없어.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만 우리 동윤이 니들이 당분간만 좀 키워주면 안 되겠니? 일단 우리 딸 결혼부터 시키고 봐야지. 애 때문에 또 혼삿길 막히면 우리 딸은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줘. 너희는 애도 없잖아. 동윤이 하나 키우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예전에 동윤이를 양자로 키우라는 말이 스치듯 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최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제가 그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형님 결혼할 사람한테 아이 있다는 걸 왜 숨겨요?
도대체 형님이나 어머니는 동윤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이리저리 키워달라 할 수 있는 존재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네요. 내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 놈은 옆에서 황당하게 자기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당분간은 우리가 키우자. 우리 누나 결혼할 때까지만 보자는 거야. 그때 가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왜? 아예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고 하지 그래? 지금도 말 못하는데 그때 가서 말하겠니? 당신이랑 어머니는 동윤이를 아예 우리가 맡아서 키우길 바라는 거잖아. 형님한테는 없었던 자식으로 하려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전에 말한 거 기억나지? 한 번만 더 이딴 소리 하면 내가 뭐 한다고 했는지 잘 기억해라. 저의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뭐라 더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남편이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문자에서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대화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문자를 통해 조카를 아예 우리에게 떠넘길 작정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도 조카 키우는 거 고집 피우면 이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요, 밉상인 인간은 왜 그리 밉상짓만 하는 걸까요? 신우는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아이를 또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올케, 나 지금 회사 늦었어. 올케 오늘 비번인 거 다 알아? 동현이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줘. 내가 오늘은 진짜 퇴근하자마자 데리러 올게. 형님, 안 돼요. 저도 오늘 약속 있다니까요. 동현이 오늘은 그냥 어린이집 보내세요. 하지만 신우이는 다짜고짜 아이를 집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 거기다 대고 성질을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놈의 집안,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겠구나 싶어 저는 그날 끝장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아이를 데리고 신우이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신우이가 근무하는 부서로 올라갔어요. 회사가 작아서 저를 볼일 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지 제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대여섯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우가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신우이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야 한 번에 저에게 시선이 쏠리더라고요. 김영민 씨 일하는 사무실 맞죠? 아, 저기 있네. 형님, 저 왔어요. 신우이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어머, 올케, 여기 왜 왔어? 동윤이는 왜 데려온 거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제가 왜 나갑니까? 기왕 왔으니 할 말은 하고 가야죠. 형님, 제가 약속 있다는데 대체 아프지도 않은 아이는 왜 저한테 맡기고 도망치듯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동윤이 지금 멀쩡해요. 앞으로 저한테 애 아프다는 핑계로 무작정 맡기지 못하실 거예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서요. 뭐 옳게 그만. 제발 그 입 다물고 그만 말해. 이혼이고 뭐가 맘대로 해. 우리 일단 애 데리고 나가자. 그때 사무실 왼편에서 웬 남자가 얼굴이 노래져서는 다가오는 겁니다. 한눈에 저희가 신우이 재혼 상대겠구나 싶었죠. 저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이 애가 지금 누구 애라고요? 보아하니 영민이 가족 같은데 아이를 여기 왜 데려오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쪽이 우리 형님이랑 결혼할 사람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요. 혹시 누구신지? 아, 아마 저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인사 온 날 저는 우리 신우이 아이인 애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확실히 아셔야겠네요. 애기 우리 신우이 아들이에요. 형님이 애 있다는 거 말 안 했죠? 나는 누누이 말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참 유감이네요. 날까지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애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영민이 아들이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아이 대기 결혼 약속한 여자 아들이 맞습니다. 남자는 곧이어 사색이 된 신우이를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영민 씨 말해봐. 지금 이게 어찌 돌아가는 거지? 얘가 정말 영민 씨 아들이야? 그럼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이혼이라도 한 거였어? 근데 왜 초혼이라고 거짓말했어? 아들이 있다니. 너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결혼한 적은 없어요. 정말이야. 기회되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뿐이지 속인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할게요. 일단 보는 일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해요. 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설명을 하면 진작 했었어야죠. 제가 말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이 아이, 우리 형님이 미혼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리고 참 안 된 말이지만 아마 그쪽한테는 아이의 존재를 속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 이 아이를 나랑 우리 남편더러 키워달라고 했으니까요. 아이 엄마 아닌 척 신분 세탁하고 그쪽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게 팩트네요. 저는 애 없다는 이유로 남편 조카를 떠맡을 뻔했고요. 제가 충고하는데 아직 결혼 전이니 조상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결정 잘하세요. 저도 이 사기꾼 집구석이랑 오늘 이후 안녕이거든요. 그럼 이만.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는지 졸도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참나, 어찌 저런 쇼를 다 하는지.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내질러 버리고 그대로 조카 아이를 놔두고 왔습니다. 데려올까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있으면 둘이 험악한 말은 오고 가지 않게 끝내겠다 싶어서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전화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전부 남편놈 전화였는데 받았더니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누나 혼사를 망쳤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당신 누나는 혼사를 망쳤지만 나랑 당신은 당신 누나 덕분에 결혼을 망쳤어.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겠어. 평생 누나 챙기면서 조카 호적에 올려서 아들 삼아 잘 키워라.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곱게 도장 찍어서 보내. 일 크게 안 만들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해라.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 꼬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결국은 짐 싸서 제가 친정으로 나와버렸고 몇 달간의 별거 끝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물론 신우이는 파혼했다고 들었어요. 아이 없이 끝내서 그나마 다행이라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그 집 식구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저를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결혼시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신우이나 시모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건 남편이 저를 귀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해야만 하는 여자가 필요한 듯 보이고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시댁의 소모품이 아닌데 그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할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제대로 정신 박힌 시댁이라면 절대 저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네요. 구독자분들은 살면서 외숙모가 시조카 봐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룬 거고 내 가정 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첩첩산중인데 교통정리할 남편이 오히려 신우와 시모를 거들다뇨.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억지 부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기심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앞으로 절대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이혼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구독자분들도 제 결정에 응원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